그 세 명의 이제 뭐 방첩사령관, 뭐 수방사령관, 특수전사령관, 특전사령관 그 휴대폰을 제가 특정했다는 건데 그거 정말 말이 안 되고요. 그 증인신문 조서를 한번 저는 뭐 그때 오자마자 첫 번째나 두 번째 박종준 처장이 와서 증언하는 걸 제가 봤기 때문에 그 세 사람은 왜 나온 거냐 그랬더니 그 세 기관에서 경호처에 이거는 우리가 수사기관에 제출했기 때문에 그렇게 알으라고 통보가 와서 그래서 이 세 사람 휴대폰이 뭐 임의 제출이든 영장이든 어쨌든 수사기관에 압수가 됐구나라고 경호처가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무슨 보안 조치에 대한 얘기가 자기네들이 그런 식으로 이해했다고 지금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기억이 혼재돼서. 제 입장에서는 그 세 사람만 얘기할 이유가 없죠. 뭐 경찰청장하고 통화한 거, 국방장관하고 통화한 거, 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은 이 통화 내역이 결국은 공개가 됨으로써 지금 이런 소위 말하는 뭐 대통령의 끌어내기, 체포 이런 프레임들이 법정에서 속속이 이게 만약에 이 통화 내역이 헌재 탄핵 심판 때 만약에 공개됐다면은 헌재 탄핵 심판 때는 12월 달에 이 왜 내란 수사를 막 했나 보니까 이런 것들을 헌재에서 막 제출을 해가지고 아마 이거를 이제 탄핵으로 끌고 가려고 했던 게 아닌가 싶은데 헌재 입장에서는 탄핵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어떤 징계 행정재판 같은 거기 때문에 형사증거법에 따라서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지만 그거는 헌재법에 맞지 않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더구나 국민이 직접 선거를 통해서 민주적 정당성이 가장 높은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게 많이 아쉽기는 합니다만 그때 만약에 통화 내역이 지금같이 이렇게 오픈됐더라면 과연 저 곽종근이나 홍장원이나 이런 사람들의 이런 그 증언 내용이 과연 유지될 수 있었겠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도 얘기했지만 박종준 경호처장이 어쨌든 관계자 보고받고 자기가 다 조치하고 처리를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런 공소사실과 같은 지시를 저는 한 바도 없고 그 정도로 비화폰 단말기를 수사기관이 못 보게 하라고 지시할 정도의 무슨 기술적 지식도 없거니와 제가 그때도 법정에서 재판부께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검사나 수사기관이 수사관들이 하더라도 임의 제출이나 압수 그 절차에 의해서 영장에 의해서 만약에 이런 비화폰 단말기를 자기가 획득을 했다, 입수를 했다 그러면 바로 열어서 통화 내역이 남아 있으면 그 통화 내역부터 아마 휴대폰으로 찍어놔 버렸을 겁니다. 그래서 그게 수사기관에 제출이 돼 있는데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비화폰 단말기 화면을 못 보게끔 막으라고 한다는 얘기가 도대체 상식적으로 맞는 얘기인지 저는 의문이라는 말씀을 재판부께 드렸습니다. 그걸 어떻게 막습니까? 그 법정에서 얘기하는 거 보니까 박종근 그 특전사령관도 자기가 이거를 제출을 했답니다. 이걸 제출을 했는데 자기가 통화 내역을 의미 있는 통화 내역들은 자기가 메모를 해놓고요. 통화 내역은 다 지우고 제출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뺏긴 사람 아니고 제출한 사람들은 다 지우고 자기가 메모 좀 해놓고 아마 제출했을 겁니다. 그러니 이게 남아있을 가능성도 없거니와 만약에 통화 내역이 남아있는 거를 군수사기관이든 민간수사기관이 경찰이나 검찰이나 군검찰이나 공수처가 이 비화폰 통화 내역을 입수를 했다, 비화폰 단말기를 입수했다 그러면 바로 화면 열어가지고 휴대폰으로 그거부터 그냥 바로 찍어놨을 텐데 그거를 사후에 안 보이게 막는다는 것 자체가 저도 수사를 오래 했던 사람으로 이 공소장
범죄 사실을 딱 보니까 이거 자체가 정말 코미디 같은 얘기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뭐 직권남용 이게 뭐 결과 발생이 안 해도 위법한 지시만으로 직권남용이 된다는데, 그거는 직권남용이 어떻게 지시만 갖고 되겠습니까? 그리고 경호관이라고 하는 거는 늘 총기를 휴대하고 실탄을 장전하고 있습니다. 공포탄이 아니라. 왜냐하면 대통령 경호라고 하는 거는 뭐 아무리 과해도 지나친 게 아니다 보니까 대통령이 총 맞으면 선거 다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늘 실탄을 장전하고 있지, 그냥 첫 발부터 실탄입니다. 그런데 그런 위험성 때문에 좀 위험성 있는 지시를 위법하게 하면 바로 직권남용이 된다. 가사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면 거기에 국한하는 것이어야만 되는 것이지, 그런 총기와 관련되지도 않은 일반 행정 업무에 관한 거를 명문의 규정도 없는 거를 그런 식으로 해석한다는 거는 도대체 어디에 터잡아서 그런 것인지 저는 좀 의문입니다. 경호처에 이런 일반 행정사무도 그러면 명문의 규정이 없는 거를 그렇게 봐야 된다는 것인지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특수공무집행 그 방해에 대해서는 이거는 아까 내란죄 그 수사권에 대해서 장시간 아주 이론적으로 이제 송진호 변호사님이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는 그냥 짧게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직권남용에 대한 수사권이 있어서 그걸 수사하다가 내란죄를 인지를 했다라고 하는데, 직권남용에 대해서 그러면 수사권이 있냐? 수사권이 없습니다. 이제 헌법의 규정에 따라서 소추권이 없다 뿐이지 수사권은 있는 거다라고 우길 수 있는데요, 그거는 말이 안 됩니다. 그러면 경찰서에서 대통령 누가 돈 받을 거 있다고 사기죄로 고소하면 그러면 경찰은 소추권도 없으니까 대통령은 경찰에 출석하든지 해서 수사에 응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소추권이 없는 거는 기본적으로 수사를 할 수 없는 겁니다. 만약에 꼭 해야 된다 그러면 일단 대통령 퇴임 시까지 기소 중지라고 걸어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권이 있는데 관련 사건을 인지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요. 그리고 내란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 관련 사건을 인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어떤 사건을 수사를 해 들어가다가 상당히 많은 자료가 모아졌는데 거기서 어떤 관련 사건을 인지했을 때는 그 사람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수사하게 해주는 것이 수사의 효율성이라든가 보안이나 이런 면에서 낫다라고 해서 주는 건데, 내란이라고 하는 거는 온 세상이 다 아는 건데 도대체 직권남용을 조사하다가 예를 들어서 어떤 군사적인 어떤 행위에 관여했다가 윗사람한테 찍혀가지고 부당한 지시를 좀 거부했다고 혼나고 이런 사람에 대한 직권남용을 조사하다가 거기서 무슨 내란을 인지했다는 것 자체가 그거는 상상할 수 없는 얘기고, 내란이라는 건 벌써 내란 정도 되면은 그거는 언론에 다 나고, 그거는 이런 취지의 인지라고 한다는 자체가 이건 정말 코미디 같은 얘기라고 말씀을 드리고요.